칼 융은 말하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1000개의 페르소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로마 그리스 시대의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활동하던 것을 말합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이 왕의 가면을 쓰면 왕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또 뭐 신하라면은 또 그 신하에 맞게끔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는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직책을 갖게 되거나 또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그 충실하게 행하죠. 뭐 이를테면은 군대에서 조교, 네, 모자를 이렇게 빨간 모자인가요? 모자를 탁 눌러쓰고 눈이 보이지 않도록 그래 놓고는 이제 목소리를 깔면서 카랑카랑하게 이렇게 하면은 되게 무섭고 쫄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죠. 그런데 사실은 이 모자를 벗으면 굉장히 순딩순딩한 얼굴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을 페르소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페르소나가 이제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때면은 그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이 아이에게는 좀 엄격하게, 이 아이에게는 조금은 다정하게, 이 아이에게는 좀 대면대면하게. 그러나 학생들이 봤을 때는 차별한다고 느끼죠. 전혀 다른 선생님을 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게 캐릭터가 하나씩, 캐릭터가 아니죠. 페르소나가 하나씩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가 우리가 사회생활 하게 되면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윗사람들 만날 때, 동료 만날 때, 또 아랫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자기 유전적인 기질, 네, 뭐 칼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을 합해서 이제 오는 어떤 항상성을 갖고 있는, 네, 일정한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동떨어진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페르소나인데, 이를테면 아까 조교, 선생님,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가깝게 가족 안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들이, 아이가 이제 큰 남자 여자거든요. 근데 큰애한테는 좀 더 엄격한 아버지고, 네, 첫 번째다 보니까 이제 뭐 몹쓸 의지가 생겨가지고 초보 아빠로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엄격하게 키우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막내가 되다 보니까, 막내는 또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이제 키우면서 한 대도 매를 때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키우는 그런 정말 넓은 아량의 아빠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녀들이 아빠를 볼 때는 각각의 다른 아빠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페르소나가 다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막내 딸한테 하는 것처럼 큰아이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이제 어려운 경우도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각각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 근데 이 페르소나라는 것은 또 성숙한 사회적인 성격이기도 합니다. 네, 어린아이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지만 좀 어른이 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그 말이나 언어나 이런 태도들이 페르소나로서 그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페르소나와 스트레스의 관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평상시 이게 자연스럽고 편한 대로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담자 중에 가장 직업군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이 콜센터 직원들. 네. 그분들은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네, 아주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근데 밝은 목소리를 한다고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거기 말에, 언어에 감정이 따라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콜센터 직원들이 감정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마음에서 이제 항상 이게 밝은 친구도 있겠지만은, 네, 뭐 이렇게 고객들에 의해서 막 찌들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또 힘을 내서 이렇게 한번 할 때마다 굉장히 끌어올려야 돼요.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참 힘든 직업이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페르소나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건물 앞에 있는 뭐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인사도 이렇게 꼭 절을 하시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감정 노동하고 있는 거고. 네. 어디 집에 가서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다녀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어요? 네. 그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녕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자기 성장을 위해서 뭐 이제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자기 원래 성격은 아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성격과 이제 유전적인 기질 그런 것들과 현재의 모습 이 페르소나 사이에 간격이 크면 클수록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밝은 성격의 사람이라면은 이제 밝은 그 페르소나가 있는 게 그렇게 간격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좀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밝게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페르소나를 사용한다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이게 간격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죠. 사실은 직업 선택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엄청 날 거예요. 뭐 반대로 또 이제 이렇게 굉장히 밝은 성격의 사람인데 뭐 조금은 이제 조용한 그런 곳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낮은 목소리 톤을 사용해서 하면은 이것도 답답하단 말이죠. 나는 쾌활한데. 네. 그래서 자기 원래 성격과 페르소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예전에 그 유시민 씨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국회에 가서 이제 선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새 옷을 갈아입고 갔어요. 새 옷을 사입고 국회에 갔단 말이죠. 딱 갔는데 밑에 백바지를 입고 위에 이제 라운드 티를 입고 위에 이제 군청색의 어떤 정장 비슷한 걸 입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뭐 국회를 우습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서 넥타이를 안 메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들처럼 조금 이렇게 검정 계열이나 군청색 계열을 아래 위로 차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백바지를 입고 왔다. 그걸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유시민 씨 보면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본인 스스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조금 삐딱한 데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남의 눈치 잘 안 봐요. 네.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잘 안 보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성격하고 이제 페르소나하고 간격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국회에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정장을 입고 와라. 응?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양복을 이제 넥타이를 하고 양복을 입고 와서 이제 국회의원 당선 선서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뭐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페르소나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걸 사회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능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힘들어도 해내거든요. 근데 수동적으로 내 자유의지가 없이 누군가가 요구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싫어요. 평양감사 뭐 하기 싫은데 시키면 뭐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내 성격과 페르소나 사이에 어떤 역할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삶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네. 그건 처음에는 이렇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만의 하고 있는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을 더 많은 시간과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거죠. 운동이라면 운동, 뭐 산책, 아니면 독서, 뭐 음악, 뭐 댄스를 추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제 심리 상담으로 이제 여러분을 돕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프 토크를 좀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눈을 감고 나 자신의 어떤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경계해주고 또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에 대해서 좀 격려해주고 네, 지지해주고 남의 시선에 볼 때 뭐 모자라든가 뭐 이렇게 책망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좀 지지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자기를 지지하고 경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 나의 페르소나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대인들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네, 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떤 페르소나가 친구들 관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된다든가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이제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태도 하나하나가 자연스럽지 않다, 또 뭔가 부자연스럽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페르소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네, 그런 걸 인지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저는 시인들이나 뭐 이렇게 좀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득도하셨다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삶이 소탈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집에서 하는 행동이나 바깥에 나서는 행동이나 거의 똑같아요. 아까 언급한 유시민 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득도한 분 같아요. 네, 그래서 뭐 TV에 나와서 말을 하는 거라든가 뭐 또는 뭐 네, 일상 친구들 만나서 할 때인가 거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조금 차이 나더라도 예전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그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인상이 탁 이러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다 이렇게 전투 모드로 그렇게 이제 있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건 페르소나죠. 네, 그 장관으로서 자기 일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자유로운 영혼을 조금 눌러놓고 네, 합리적인 부분을 막 끌어올렸겠죠. 네, 그럴 때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뭐 정치는 본인은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뭐 이런 분들 소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일상이 소탈하다 그럴 때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페르소나를 쓰지 말아야 된다. 네,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감당하지 안 되는데 어떻게 페르소나를 안 씁니까? 네, 누군가를 이제 위에 부장님 만난다 그러면은 아이고 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뭐 직장에서는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보통 아빠나 삼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빠 나 왔어요. 네, 삼촌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부장님 보고 그럴 수 있어요? 부장님 왔어요? 네. 다음에 또 봐요.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그거는 페르소나를 써야 돼요. 부장님 오셨습니까? 네. 자기 아빠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회사가 뭐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스트레스와 페르소나에 대해서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했지만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